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7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틱 차트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이제 좀 약간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밀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뭐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부분의 그 손실은 만회를 하고요. 10원 내린 17,545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그 갭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제 10% 정도 주가가 높아지면서 이 매도 물량을 이제 맞았고요. 다음날 개파락을 좀 맞았고, 그 이후에 쭉 하락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갭 이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고 있다. 아직 뭐 다 완벽하게 메꾼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갭을 메꾸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그 화면을 이제 통해서 좀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보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등한 데 따른 개파락이 좀 있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아시아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였죠. 따라서 미국 선물이 플러스 1.3%까지 이제 오르면서 거의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생긴 갭은 이제 다 메꾸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플러스 0.68%를 이제 나스닥 선물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한 7시경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1% 이상 이렇게 상승하던 나스닥 선물이 이제 급락해서 0.5%까지 추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TSMC는 호실적을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 참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로 발생한 강력한 갭 상승에 대한 그 갭은 메꿔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편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서로 뭐 보잉에 대한 제품을 중국이 취소를 한다든가, 또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인텔에게도 마찬가지 뭐 미국의 칩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걸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크주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밀어올린 부분인데, 결국 이런 테크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어제 이제 그 장 개장 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장중에는 이제 2.2%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뭐 한 1.5%까지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3.6%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오후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1시 반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시카고 경제 클럽에 대한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때만 해도 마이너스 2.5% 정도, 우리 시장 정도 하락하는 그 정도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엔비디아를 축으로 이제 반도체 이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이제 하락하는 그 흐름을 보이기도 했어요.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칩 수출 제한을 H200을 당함으로 인해서 뭐 1분기에 한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정도 되는 그 손실을 입을 거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알려졌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지 않습니까? 2025년도 이제 연간으로 한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90달러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1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90달러가 현재 강력한 지지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릴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하락률이에요.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적지만 24.34% 이제 올해 연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시 3,560달러 이 정도에서 바닥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기술주가 이제 버텨주니까 들 내리겠죠. 그래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 공포지수인 S&P 500의 빅스 지수는 이제 30을 넘어서 31.73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챌린지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도전의 험악한 도전의 길에 이제 연준이 놓여 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공포지수가 30 이상으로 이제 올랐을 경우에 1년 뒤의 흐름을 보면 30 이상에서 미국 증시를 매수를 단행했을 때 전부 다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공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소매 판매 또 이 주택 지수 실내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고 있어요. 워낙 이제 관세 부분으로 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경제 데이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고, 특히나 관세 부분이 아직 완전히 100% 반영이 안 된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뭐 의미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스닥 지수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4% 이상 밀리고 뭐 4.3%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월 의장에 대한 약간의 이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9.77, 뭐 10%가 장중에 넘기도 했습니다. AMD, ASML 모두 다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데 존중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협상을 할 대표를 협상할 사람들을 좀 지명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아직 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이제 게빈 뉴섬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게 이제 위반이 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의회가 그런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막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3%대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에 반영이 된 거죠.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는 조금 더 올라서 33.74 이 부분으로 마감이 됐고요. 결국 이 빅테크들이 속한 세 섹터죠.
XLK 기술주가 마이너스 3.47, XL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마이너스 2.70. 예, 임의 소비재가 테슬라, 아마존이 속한 임의 소비재가 이제 마이너스 2.47 떨어지면서 S&P 500도 마이너스 2%가 넘는 강한 하락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축으로 테슬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브로드컴 뭐 전부 다 하락을 했죠. 미국의 빅테크들 포함해서 예, S&P 100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붉은색을 보였습니다. 뭐 팔란티아, ASML 뭐 전부 다 5% 이상의 강한 하락을 전개를 했죠. 그리고 특히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뭐 10%대에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6.87, ASML 마이너스 7, 뭐 AMD 마이너스 7, 뭐 거의 대부분의 예, 종목들이 마이너스 2% 이상 강한 하락을 전개하면서 결국 나스닥 지수를 하락을 시켰습니다만 예, 장 막판 한 30여 분을 앞두고 예,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결국 그 장중에 그 동그라미 빨갛게 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 파월 의장 연설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증시의 급락이 추가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뭐 지금 밥 먹듯이 마이너스 2% 이상의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다우산업지수가 6.42, S&P 500이 10.10이니까 뭐 미국을 대표하는 증시가 S&P 500이라고 보면 조정장 정도에 임하고 있다. 나스닥은 이제 조금 하락폭이 깊어요. 15.42.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 반도체 지수들은 하락할 만큼 좀 하락을 해줬다. 뭐 지난번 폭까지 예상을 하면 상호관세 유예 전까지요. 그때는 조정장이 아니고 이제 약세장 2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나스닥과 러셀 2000이 이제 하락장에서 지금 약간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반대로 중국은 이제 무덤덤해요. 크게 뭐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를 이제 해외 순방하면서 동남아시아 외교를 굉장히 그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이 3개국 모두 이제 미국으로부터 강한 상호관세 부과를 부과받았고요. 뭐 이런 나라들은 크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용 외교를 펼치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전 시나리오라는 게, 챌린지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관세, 무역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생각보다도 높은 이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는 이제 연준의 그 어떤 신속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명확한 데이터를 좀 보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은 지난번도 똑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더욱 민감하게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뭐 경고를 했다 막 이렇게 그 위험한 사인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파월 의장 연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고용 시장을 극대화로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을 한 2% 정도로 이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이제 2%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금리를 높여서 이제 경기를 위축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를 가능성,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크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연준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도전의 길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성장을 우선시할 거냐, 물가를 잡는 걸 우선시할 거냐 이렇게 따지면 이 물가가 잡혀야 강한 고용시장이 유지가 되니까 결국 하이어 인플레이션,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이제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낮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시장도 이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시장하고는 약간 그 반대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 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파월 의장의 생각은 현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우선적인 일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해외 외교 포함해서 현재 레드테크라고 하는 이 기술 굴기, 지금 뭐 샤오펑 같은 경우 이 신차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뭐 대단히 기술력이 지금 빨라지고 있죠. 자율주행 포함해서 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피지컬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포함 우주항공 또 양자통신 뭐 못하는 것이 없어요. 중국이. 예, 기술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거나 앞서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해 하지 않나. 예, 토지는 거의 비슷해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토지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예, 그동안 미국이 이제 잘 살아졌죠. 3억 4천만 명 인구도 이제 소비 인구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그 국민 1인당 총소득이 이제 8만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물건 팔려고 이제 목을 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중국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유럽 연합도 이제 생각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있어요. 이 두 곳이 이제 무역 적자를 절반 정도 보는 곳인데, 예,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6조 달러라는 국가 부채를 끌어안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그리고 미국 이제 관리들이 좀 놀랬다고 하는 제 13차 한중일 이제 경제통상장관 회의,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년 만에 이제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이어졌는데, 한중일만 해도 이제 전체 뭐 한 20% 이렇게 GDP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그래서 한중일 삼국만 자유롭게 무역 교류를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다 뭐 동남아, 유럽 이렇게 좀 일부 끼면 뭐 굳이 미국에 수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그럴 정도의 경제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예, 지금 240평 241 이평선 여기는 이탈을 했죠. 현재 481 이평선에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뭐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상호관세 유예를 시키면서 이제 주가를 급등을 시켜서 이 부분이 이제 방어가 된 거죠. 현재 주가는 17,545원, 예,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당분간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름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두껍지 않아요. 예. 그만큼 급락을 했다는 거죠. 요 구름대 자체가 크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우상향 하려면 이렇게 일단은 구름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을 해야 돼요. 바다에 떠 있을 때는 주가가 위험에 처한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 바다에 처해 있는 요 구간, 여기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제 상호관세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베팅을 걸었는데, 그래서
만약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구름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현재 240일 이평선으로부터 6.24%, 예, 주가가 밑에 있고요. 482평으로부터 7.14%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역전 현상이 생겼죠. 이쪽에서. 그렇죠? 예, 선행석 스팬이 후행석 스팬을 이제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구름이 음운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구름대를 이렇게 이탈합니다. 예, 기준선도 횡보 국면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지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이 높은 부분에서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타점이 높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결국 주가는 이때부터 이제 급락이 이어졌고요. 예, 반등을 줬지만 이 구름대까지도 도달을 못했어요. 결국 기준선에서 막히면서 굉장히 강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반등을 주고 낙폭을 주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탈할 때처럼 다시 이 부분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야 요 선행 스팬이 뚫고 올라가면서 양운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선순위는 뭐냐? 지금 우선순위는 주가가 구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480일 이평선 여기 정도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6,500원 선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락장 정도 돼요. 나스닥 지수 하락장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240일 이평선이 조정장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고 여기 480일 이평선 2년 평균이 2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6,5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락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은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문제로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뭐 특히 요 4월 2일 날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24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타점이 높으니까. 근데 그 이상에서 이제 떨어진 거는 관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추세 이런 거 기술적 분석 가지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급등락이 계속 시장에서 관세 문제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급등락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수직 직각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이게 뭐 추세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관건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느 방식으로든지 이 구름대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접근을 하든지
어느 각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양훈이 안 됐어요. 이 선행 스팬이 끌고 올라가서 후행 스팬을 앞서줘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지금 현재도 뭐 일단 관세 영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의 145% 관세 부과한 부분이 이제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지표들로 이제 확인이 돼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경제 성장 악화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낮아질 거야. 성장률이 낮아질 거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지금 이런 식으로 녹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제 22배였다가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관세 문제 때문에 올해 예상됐던 그런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정을 하고 미국의 투자 기관들도 전부 다 5,000포인트 중반대로 이제 S&P 목표치를 낮춘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5,300 정도 되니까 거의 목표치들에 접근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뭐 어떤 이 상승을 전개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과 협상을 직접적으로 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일본이 국방비를 얼마 더 물기로 했다. 에너지 수입을 얼마나 하기로 했다. 뭐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하기로 했다. 뭐 알래스카에 뭐 가스관 투자에 뭐 수조 원을 투자한다. 뭐가 나올 수 있죠. 뭐 US 스틸에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한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일본의 주력 수출인 자동차 이런 관세를 면제해주는 뭐 이런 걸로 딜을 할 수가 있죠. 봐라, 일본도 이렇게 하는데 다음은 한국,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관세 이거 전부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 한국가씩 이제 다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최종으로 이제 유럽하고 중국 남겨서 협상을 만들어 가겠죠. 유럽은 어느 정도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중국이 문제죠. 네,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14 어제 이제 너무 많이 내렸죠. 그래서 다시 그 상승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다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1% 정도는 이미 이제 오늘 그 낮에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었던 때라 지금 17,540원, 545원 정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뭐 2%, 3%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지금은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 여기 사이에서 당분간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480일 이평선 16,500원 정도 여기가 강력한 지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현재 다시 나스닥 100 선물이 플러스 1.12%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6%에서
90도 각도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될 텐데 하여튼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